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본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박입니다. 2020년 하반기 농협은행 5급 신규 직원 채용 공고가 떴죠. 자, 마감이 10월 6일일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자기소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부분이, 이 페이지가 농협은행 5급 신규 직원 채용 자기소개 항목인데, 문제는 총 5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당 700자, 그러니까 총 3,500자죠. 3,500자면 7,000바이트쯤 되는데, 분량이 그렇게 많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래도 항목들이 다 여러분들이 적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항목들인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비대면 금융 활성화에 따른 농촌 고령층의 금융 소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 금융 분야의 디지털 디바이드,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협은행의 역할이 뭐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 문제가 하나 나오는 게, 농협은행의 역할이 뭐냐?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친절하게 또 괄호 열고 또 문제를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농협은행의 역할과 본인의 기여, 이렇게. 그래서 700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이 1번 항목은 여러분들과 형식적인 부분에서요,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자, 먼저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소제목 하나 적고, 첫 번째 도입 부분, 그러니까 뭐 논술로 말하면 서론 부분, 그냥 개요 또는 도입 부분을 약 100자 정도 이렇게 적어 보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형식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러면 이제 600자가 남죠. 600자가 남으면 여기에 이제 300자로 나누어서 위쪽 300자에는 농협은행이 해야 되는 역할을 적어보고, 아래쪽 300자에는 본인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어라 라고 했던 그 부분을 적어보겠다. 형식은 일단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인트를 보면요. 포인트를 보면 1번에 작성 방법이 두 가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작성 방법이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다면,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저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보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역할 부분이 300자, 그리고 기여 부분이 300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부분이죠. 자, 작성 방법이 두 가지, 두 번째는 농협은행 역할과,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일 겁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농협은행의 역할 첫 번째 이런 방식입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윗부분에 적고, 요 부분에 맞는 나의 기여는 이런 부분입니다 하고, 그 300자 아래쪽에 약 150자에서 200자 정도 되도록 이렇게 적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그 다음 밑에 300자는 또 두 번째 농협은행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위쪽에 적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다시 본인의 기여를 다시 적는, 이렇게 역할과 기여가 이렇게 한목에 같이 섞이는 이런 방식의 작성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적게 되면, 지금 파란색, 여러분들 화면에 파란색이죠. 자, 여기에 농협은행의 역할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이 부분이죠. 농협은행의 역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여러분의 기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세모표를 치고 있죠. 세모로 삼각형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저 부분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들어가는 저 방식이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의 작성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 방법이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인트 2번을 보면요. 땡땡은행 논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이런 뭐 여러분들이 지금 취준 처음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었겠지만, 몇 년 전에 국민은행에서 이 주제가 논술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다 보면 이 금융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있었는데, 이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금융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글들이 있으면 그런 거 한 좀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 작성을 하시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많이 나올 것 같은 내용들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자, 지금 금융 디지털 디바이드 해가지고 농촌에 계신 시골에 계신 이제 어르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그 은행 지점은 자꾸 없어지고,
그 다음에 디지털 뭐 스마트폰 뱅킹이나 이런 건 잘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금융적인 측면에서 소외가 되는 이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크게 두 가지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되게 많이 나올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많이 나올 내용들 이런 부분 말고 여기서는 이 정답을 찾으라 하지 말고 제가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라 라고 이렇게 포인트에 적어 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농협은행이 아니고 지금 농촌사회의 금융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이건 누구나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하기 위한 농협은행의 역할, 이거 알면 은행장도 지금 이 역할 모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 취준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정답을 찾으라 하지 말라. 여긴 정답이 여러분들 찾으려고 그래도 못 찾는다. 지금 10월 6일까지 마감이 아니라 내년 10월 6일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줘도 여러분들은 이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나는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남들하고 조금 다른 여러분들의 색깔 또는 생각이 있다면, 그 고민을 했던 그 흔적이 있다면 그 고민을 보여주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이 1번 답변의 최선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면서 내가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얕은 단계의 생각의 수준입니다. 고민의 수준이죠. 그것도 고민이 아닌 건 아니지만 가장 얕은 단계의 고민의 수준이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지금부터 스마트폰 뱅킹, 디지털 뱅킹, 이 공인인증서하고 교육시켜 줄 테니까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는 아니지만 하지 않을 확률이 99%겠죠. 여러분들의 방식대로요. 그 말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측면, 이거는 해법이 되지도 않고요. 이거는 뭐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문제도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조금 더 현실화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는 게, 그게 최선이다. 그게 1번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농협은행이 디지털 휴먼뱅크를 지향하고 있다. 이 구현하기 위해서 디지털 금융에서 어떤 변화가, 농협은행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농협은행의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 과정 중에 너는 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기술해 달라. 자, 그래서 디지털 금융 변화에 대한 농협은행이 어떻게 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냐라는 겁니다. 자, 디지털 금융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해 달라. 이건 어떤 변화가, 어디에서 누가 변화하는 거냐. 이건 농협은행이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형식을 1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자, 소제목을 하나 적고,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러이런 변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이 도입 부분을 100자 정도 적어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600자가 남으면 300자, 300자로 나누어서, 자, 첫 번째 300자에는 농협은행은 이 디지털 금융, 디지털 휴먼뱅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변화에 대한 내용을 300자 정도 적고, 아래쪽 300자에는 그래서 나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300자에 적는다. 이 방식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포인트를 한번 보면요. 1번의 분량, 필요한 변화, 본인의 기여, 이 표시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농협은행이 필요한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당신은 어떤 과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라면, 굳이 따지자면 이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농협은행이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할까, 아니면 너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할까라는 건데, 굳이 따지자면 이 두 번째 부분, 제가 지금 별표를 치고 있는 이 본인의 기여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이 분량을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적자면 농협은행은 이러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분량을 제가 지금 300자 정도로 할당을 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보다 본인의 기여 부분이 같거나 더 클 수 있도록, 분량이 더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100자를 맨 위에 도입부를 적었다면 600자가 남을 텐데 300자, 300자도 좋고요. 200자, 400자도 좋고, 그래서 본인의 기여가 더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또 많이 답변으로 나올 것 같냐라고 하면 뭐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빨리 적응해야 된다, 뭐 디지털 휴먼 뱅크를 지향하기 위해서 지점을 빨리 뭐 개량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디지털화 변화에 대한 시도를 여러분들이 적을 겁니다. 자, 그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 너는 또 어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면, 뭐 나는 과거에 어떤 교육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부분도 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요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방식들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얕은 방식, 1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방식이 있을 거야, 또는 이런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게 여러분들이 또 2번 답변에 또 잘 적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답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자, 농협은행이 어떤 변화를 해야 될 거냐, 이거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은행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농협은행의 핵심 부서의 그 부서장들, 그 부서의 핵심 브레인들도 이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기간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정답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고민의 흔적, 조금 뭐 그렇게 깊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래도 이제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는 게 좋고, 1번하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2번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본인이 농협은행을 지원하게 된 이유, 지원 이유죠. 자, 지원 이유를 적어라. 그리고 또 입행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들어 기술해 달라. 자, 그래서 이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이제 은행 자기소개서 같은 질문이죠. 자, 그래서 형식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소제목을 하나 적고 위쪽에 350자는 지원 동기를 적겠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소제목을 하나 적고 350자는 본인이 노력했던 부분을 적겠다 라고 하는 이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 포인트에 보면 역시 여기도 이제 작성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는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지원 동기와 본인의 노력을 소제목으로 구분시키고 이렇게 딱딱 나누어서 적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소제목 하나만 적고 700자를 그냥 길게 적으면서 위에 소제목을 하나를 적고 이제 700자를 길게 적으면서 그 안에 지원 동기와 본인의 노력했던 게 각각 섞이도록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포인트 2번을 보면요, 1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에 5번, 여기는 지역 이야기나 농촌이나 농협에 대한 어떤 그 특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도 좋겠다라는 건데, 자, 1번 질문이 뭐였냐면, 1번 질문이 네가 그 금융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이 이제 1번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에 기여하는 부분, 이 부분.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3번의 지원 동기에도 농업이나 농촌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좋고요. 그 다음 3번의 노력 부분, 두 번째 이제 아래쪽이죠. 이 부분에도 그 농촌이나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좋고요. 그 다음 5번은 뒤쪽에 가면 이제 질문이 나오겠지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입니다.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나와도 좋은데, 1번, 3번 또는 5번 중에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농업, 농촌 이런 이야기가, 또는 여러분들의 지역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에 제가 지원 동기의 느낌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포인트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위쪽에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위쪽에 지금 지원 동기를 이렇게 별표를 친 부분에 지원 동기를 적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농촌을 뭐 도와주기 위해서,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농민들의 뭐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농협은행에 지원했다라고 하는 이런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이야기, 이런 느낌이 좀 나오지 않도록, 지금 21세기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은행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행은 은행대로 살기 힘들고요.
또 농민은 농민대로 살기 힘든데 농민을 먼저 도와줄래? 아니면 농협은행이 살래? 라고 하면 둘 다 중요하지만 농협은행이 살아야 농민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이 사는 나는 이 농협은행을 어떤 경쟁력 있게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농협은행에 지원했다지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농협은행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이런 연약한 지원 동기가 좀 나오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의 입행을 위한 노력은 여러분들이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찾아보는 공부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발로 뛰는 그런 노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로 뛰는 노력이라고 하면 농촌을 한번 가본 적이 있냐? 아니면 농사를 한번 지어본 적 있냐? 뭐 그건 여러분들 없을 겁니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저도 지금 시골에 가면 쌀나무, 보리나무 구분도 못합니다. 저는 완전히 저도 도시에서 태어났죠. 근데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들이 뭐 90% 이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노력, 농협은행을 방문해 보든지, 농협은행 직원을 만나보든지, 현직자를 만나보든지, 또 농민신문을 한번 읽어보든지, 유튜브 대신에 유튜브에서 어떤 뭐 농민과 관련된 이런 현안을 한번 찾아보든지, 뭐 그런 채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농협은행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발로 뛰면서 노력했던 그런 경험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뭐냐? 의사결정 과정에서 또한 본인이 기술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지금 이제 판단 기준이 뭔데 그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했던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기술해 달라라고 하고 700자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형식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왼 위에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150자, 400자, 150자 이렇게 나눴는데요. 자, 맨 위에 150자에는 내가 판단하는 판단 기준, 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판단 기준은 땡땡땡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150자에 적어준다라는 겁니다. 제 판단 기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판단 기준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150자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 중간에 400자 정도에는요, 이렇게 그것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적어준다. 그 다음 마지막 150자에는 이렇게 계획을 적어준다. 향후 계획. 이런 나의 의사결정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향후 농협원에 들어가서 이런 현상 또는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럴 때 나는 이런 판단 기준이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포인트를 보면 여기는 판단 기준을 1번에 판단 기준을 적어주잖아요. 어디에? 여기 이제 맨 위쪽에 이렇게 150자의 판단 기준을 적어주죠. 근데 여기는 왜 그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되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 그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되는지 요 이유도 꼭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에 포인트 2번에 보면 150, 400, 150 지금 현재 나누어 놓은 게 이제 150, 400, 150 이렇게 나누어 놓았죠. 근데 이 판단 기준 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적고 하다 보니까 이 경험을 지금 중간에 이제 400자를 적게끔 제가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 400자 적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50, 400, 150이 아니고 200, 300, 200 이 정도 분량의 어떤 배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현실적, 구체적 판단 기준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상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배려다, 상대방에 대한 경청이다, 상대방과의 어떤 시너지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차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저 이상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누군가의 우리의 뭐 공익이다. 뭐 아니면 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친한 친구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겠다.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상적인 판단 기준,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되어야 바람직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판단 기준을 적으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식상한 자기소개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피해서 판단 기준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위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내용을 기술하라. 700자.
자, 여기는 700자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적기가 또 쉽지가 않을 거예요. 1400바이트 정도가 되니까요. 자, 적을 수 있으면 적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요. 여기는 한 가지 내용을 적을까 아니면 두 가지 내용을 적을까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요. 한 가지 내용을 충분히 적을 수 있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두 가지 내용을 적겠다 그러면 350자, 350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소제목을 두 개가 나오고 이렇게 350자, 350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만약에 적게 되면 포인트에 보시면 분량은 항상 동일하게 350자, 좀 정확하게 350자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340에서 360 사이 한 10글자 오차 정도를 두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냐. 이 중에서 이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의 인성적인 부분, 나는 어떻게 은행원이 되기 위한 인성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은행원이 되기 위한 또는 영양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농협 관련된 경험이나 또는 은행을 방문해봤던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농민과 관련된 현안을 같이 스터디하면서 공부해봤던 그런 경험이나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여기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로 저렇게 5번을 작성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총 5가지 문항이 있죠. 자, 이 중에서 1번과 2번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답을 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번과 2번은 감히 논술 주제로 나와도 될 만한 내용이 지금 자기소개서 700자 안에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난이도를 보면 1번, 2번, 3번은 거의 비슷하다. 여러분들 1번, 2번도 적기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3번도 역시 적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제가 정답을 찾아가지 말라라고 했죠. 그 다음 4번, 5번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쉬워지는, 그래서 1, 2, 3, 4, 5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두고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이번 하반기 그래도 추석 연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하반기 그래도 열심히 지원하셔서 하반기 꼭 다 농협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